담이 아니고 심포와 삼초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편의상 바꿨습니다, 순서를. 그래서 다음번 마지막에 심포와 삼초를 할 거고요. 오늘은 간과 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죠. 지난번에 지난 뭐였죠? 신장과 방광. 예, 뭐요? 이거 이제 넘어가야겠구나. 이거 다 보셨죠? 장모의 활동 시간과 순서. 여기 끝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간, 담이, 심포와 삼초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담이 있는데, 이거 바꿨다는 얘기예요. 순서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난번에 방광과 신장에 대해서, 신장과 방광에 대해서 했거든요. 혹시, 지난번에 강의 때 제가 특별한 걸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앉아서 오시면 남자분들, 특별히 여자분은 뭐 해당이 안 되고, 남자분들은 적은 걸 볼 때 서서 가정집 얘기하는 거요. 대중 휴게소나 이런 공중 화장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근데 가정에서는 남자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문제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개혁을 했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여러분이 각자 돌아가는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말짱?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하나하나 어떻게든 실천하고 부족하다고 해나가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큰 이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쫀심이 있지, 남자가 뭘 앉아서 봐, 서서 봐야지. 그러면 계속 서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서서 보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님은 축하하고 청소하시면 돼요. 이유가 이거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위생상 좋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청소할 것도 훨씬 줄어들고, 그래서 두루두루 꽃 먹고 알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볼까요? 공통으로 방광 신장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있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방광. 마이크 좀 드리세요. 녹음이 돼야 되니까. 방광 신장 공통 오행 수 내인 공 두려움 경 놀람 외인 한 오진 인체 반응 배속표 오간 이귀 오체 골 뼈 오치 구린내 오액 가래 오처 먹거리 배속표 오색 흙 예. 오미 짠맛 오곡 대두 오가 밤. 그러니까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 꼭 이거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 유리인물을 이미 다 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시면 귀, 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떤 냄새 이런 건 특별히 중요한 거 않고, 어쨌든 신장과 방광에서 이명이 온다든지 귀에 문제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무리입이 쑤시다든지, 팔꿈 류마티스, 특히 류마티스 환자되면 신장이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게 원래 이 한의학에서는 류마티스도 신장 방광으로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먹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오색? 그건 흙이잖아요, 흑색.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은 게, 들깨도 좋죠. 들깨.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검은 콩. 그렇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이 관절에 좋은 것들은 가만히 식물들 살펴보거나 열매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검은색이 많습니다. 그걸 보시고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이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이거 뭐라 그래요, 지금 이걸? 이게 방광을? 주도지관. 네? 주도지관. 그죠. 주도지관. 자, 이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좀 빨리 갈게요. 이건 그냥 눈여기 하시고, 대충 방광이 이런 것이고, 여기 방광이 얼마예요? 방광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소변을 보관하는 거죠. 저장하는 것. 그래서 일정량의 소변이 저장이 되면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방광은 말 그대로 그냥 보관만 하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광에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특히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여자들은 특히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기타 이런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인산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방광에 문제가 오는데 요실금 또는 뭐요? 그 뭐라 그래요? 오줌 소태라고 하죠. 오줌 소태 그 방광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끝내고 오늘 특별히 이 목 그러니까 경추 디스크 관리법, 그다음에 오십견 어깨 결릴 때 어떻게 관리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제가 좀 긴 시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촬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하고 제가 실습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번에는 이제 이 좌골신경통, 허리, 요추 1번부터 요 밑으로 하는 관리법을 제가 다음에는 침대 위에다 놓고 제가 할 거고요. 오늘은 목하고 어깨 마지막 끝나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갔나 보다 하나가. 그죠? 방광주요병증.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읽어주실래요? 방광주요병증, 소변불통, 고혈압, 자골신경통, 방광선 부위의 요통, 후두통, 족저부의 자결감. 네. 그 족저부의 자결감 혹시 뭔지 아세요? 그저 발에 열이 나는 거예요. 맥없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양말 안 신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증을 왜 제가 이걸 여기서 멈추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사실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 뭐 방광의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되는데 이런 증상이 나에 보면 왔을 때 이게 방광에서 온 건지 홍파에서 온 건지 간에서 온 건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꼭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예요? 심장, 키드니라고 얘는 뭐예요? 선천지관이라고 합니다. 선천지관이 뭐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받은 에너지, 심장은. 그래서 이 최초로 받은 에너지를 우리는 평생 동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것만큼 뭐예요? 배터리 아시죠? 배터리가 계속 달면 물론 요즘엔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재충전해서 쓰는 배터리도 있지만 충전하지 않는 배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소모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모가 되는 이 배터리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아껴 쓰면 오래 쓸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심장도 여러분 심장 관리를 잘해서 좋은 음식 먹고 쉬어가면서 이렇게 건강식하면서 살면 심장 기능이 똑같은 배터리지만 오랫도록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콩팥은 양쪽에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두 개를 달아놓겠어. 폐도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심장, 간 이런 것보다도 어찌 보면 콩팥이 더 중요할 거야 안 중요할 거야? 중요해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면 두 개잖아. 두 개 왜 하나님께 두 개 듣겠어요? 중요하니까. 폐가 왜 두 개 듣겠어요?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심장은 펌프질을 하지만 실제로 콩팥이나 이 폐나 이런 물론 뭐 이 장기가 다 하나라도 없으면 뭐 기능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더 중요도로 따질 때는 심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심장이 먼저 죽는 거죠. 근데 콩팥이 두 개가 없으면 죽기보다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월수금 투석하러 다녀야 돼. 보셨죠? 월수금 투석하러 다니는 분 많이 요즘에는 투석 환자가 매년 해마다 10% 20% 늘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먹는 걸 잘못 먹어서 그래. 먹는 걸 그냥 이렇게 이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견처럼 먹어요. 견이 뭔지 아시죠? 예. 그렇게 먹어대니까 그렇게 먹어대니까 신장이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50 빠르면 40이에요. 갑자기 뭐예요? 당뇨가 아니어도 신장 투석하신 분이 있어요. 맞아. 신기해. 요즘은 그런 병도 있어요. 그래서 신장 투석하면 무조건 기본이 월수금입니다. 일주일에 2번 하는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이 월수금이야. 아무 일도 못해. 그 사람.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음식 잘 드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의 병증을 좀 볼게요. 주요병증, 고혈압, 골다공증, 허리통증, 신호요통, 정력 감퇴, 이명, 중이염, 신부전증, 무릎시림, 대인기피증. 예, 다 나오죠, 여기.
신장, 이명, 기, 그 다음에 고혈압도 여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당연하죠. 그래서 뼈대사에, 커피를 많이 마시면 내 몸 안에 있는 철분을 다 빼갑니다, 밖으로. 그래가지고 뼈가 버글버글해져. 그래서 커피, 알코올, 이제 오늘 또 이따가 이제 동영상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주의하여서, 아니, 주의가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안 먹는 게 최고죠. 그죠? 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안식일 오후에 하잖아요. 이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식이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만드신,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뭐예요? 오락도 금하고, 뭐예요? 오직 주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100% 누구에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를 해도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그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한 게 봉사하는 게 자신의 오늘 오늘 당번이니까 뭐. 아이고. 이런 생각으로 설거지를 하시면 꽝.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정말 엄청난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봉사를 기회를 주셨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주차담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제가 늘 강조한 게 뭐냐면, 그럼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 쭉 드리다가 안식일학교 시간이 딱 와요. 그럼 안식일학교 시간은 대예배 시간과 달라요? 똑같아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운영할 때 보면 안식학교 시간과 대예배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교 시간도 똑같이 대예배 설교과 같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 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교 시간도 경망스럽게 운영하시면 안 돼. 반드시 은혜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최대한 경의를 표해서 안식 학교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건강 강의 중에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안식이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뭐가 망가져요? 신장이 망가져요. 이제 또 나와 두 번째, 다음 할 것이 나오는데, 또 뭐가 망가져요? 담이 망가져.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쁘게 보내야 되는데, 안식일 와가지고 짜증나버려요. 그러면 그건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짜증나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재림교인은 남은 백성이잖아. 자칭. 그죠? 자칭이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인정 안 하잖아. 그죠? 우리는 인정하니까. 맞죠? 자칭이 맞죠? 그러니까 자칭 남은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 제가 왜 여기서 박수를 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디서 하든지 저는 절대 제가 강의할 때 박수 못 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것도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위해서 쓴 것이지, 이 김영조가 잘나 보이려고 쓴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다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박수를 받으면 안 돼. 누가 받아야 돼, 박수는? 아버지가 받아야 돼.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 근데 내가 박수 받아버리면 아버지가 받을 박수를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언신도 읽고 성경 읽고 수없이 연구해 봤습니다. 수없이 연구하는데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말하고. 자,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간담 설계가 나왔습니다. 공통으로 되는 주제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행, 목, 내인, 노, 화냄, 외인, 풍, 바람, 오진, 인체 반응 배속표, 오관, 목, 눈, 오체, 근, 근육, 자, 오치, 누린내, 오액, 눈물.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인체 반응 배속표. 간담 이건 목입니다. 목. 그래서 오행은 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간은 걸음, 풍, 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오진 배석표에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오관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관이 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간이
안 좋다. 그다음 오체, 그다음 뭐예요? 근육. 예. 또 화냄도 있잖아요. 그죠? 노, 화냄. 그러니까 간이 괜찮으면 화를 버럭버럭 잘 낸다. 거의 맞아요. 뭐 제 자랑 가서 좀 굉장히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성격이 무지무지하게 급했거든요. 사실 무지무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기 저놈은 성질머리. 좀 천천히 좀 하지. 그러면 길 갈 때도 제가 안 보이잖아요. 이제 보일 때는 그나마 보이니까 샥샥샥 펴다니는데, 근데 되지도 않은 것이 마음은 급해가지고 팍 가다가 어디요? 그냥 박는 거지. 뭐 가가지고 그냥 쫙 찢어져가지고 또 집에 피 막 흘리면서 집에 들어오면 또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 이걸 어떻게 좀 성격을 좀 차분하게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예언시에 읽고 예언시에 보니까 이렇게 좀 육식을 줄이면 좀 성질머리가 좀 차분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내 나름의 자화자찬이긴 한데 제 나름대로 요즘에 조금 천천히 걸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부딪히고 좀 다니긴 해요. 요즘 덜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마가 요즘에 이제 조금 괜찮은데 여기가 막 혹이 이렇게 나가지고 다니기도 교회 가려면 진짜 민망해가지고 한동안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격이 좀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라도 누가 화를 막 내면 아이고 저분이 간이 안 좋으시구나. 그럼 간에 안 좋은 게 뭐지? 딱 찾아봐가지고 밑에 보니까 뭐예요? 간에 안 좋은 게, 안 좋을 때 먹는 게, 예? 오미. 그건 뭐예요? 고기, 곡식이. 신맛. 예? 신맛 나는 거. 그지, 신맛 나는 거. 그 다음에 녹두. 녹두, 그리고 자두. 예? 자두. 또 푸른색 자두, 나는 자두 청색. 미안합니다. 자두 그 다음에 푸른색 나는 야채. 그렇지, 청색. 요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청색 나는 것.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으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 간 해독이 되는 거예요. 녹두는 왜 먹을까요? 녹두가 해독작용하는 거죠. 간을 해독시켜야 되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간이 먼저 나와야 되는 담이 먼저 나왔어. 일단 담을 뭘 블레더라고 하는데 얘는 뭐예요? 얘가 성질머리가 중정지가. 이건 중정지관이야. 중심을 딱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행은 목이고 네. 육기는 소양임. 쓸개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오후 11시, 새벽 1시. 구조 담난관에 지름 약 5에서 8mm, 길이 30에서 40cm의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12지장과 연결되어 있다. 위치 간 우엽 오른쪽 밑면에 일부 부착되어 있고 크기는 작게는 7, 크게는 10cm, 폭은 3에서 5cm, 용적은 35에서 40mm 정도의 쓸개즙, 담즙을 함유하고 있다. 담즙이 오디 관략근을 지나 배출된다. 오케이. 오디 관략근이 뭐냐면 이제 요게 쉽게 말하면 이제 삼방밸브랑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제 그 위로 들어가는 12지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지장에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거기에 음식물이 딱 넘어갈 때 거기 간즙이 나와가지고 착 섞어가지고 딱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담즙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담즙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간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담즙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간이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스트레스 받겠지. 그래서 간 경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물론 간 경화, 이 지방간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간에서 계속 일해가지고 재료도 없는데 원래 담즙은 그 폐연료가 아니 죄송합니다. 버려지는 폐로 담즙을 만드는 거거든. 뒤에 나옵니다만. 근데 이걸 담즙을 만들어가지고 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야. 간이 열받을까 안 받을까? 열받지. 그러니까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고기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담이 어디가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 명치 검상돌기라고 하는 건데 명치에서 여러분 손가락 2개 정도를 싹 지나가면 옆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여기가 12지장이야. 12지장에 여러분 손가락 요 2개를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쓸개가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밑으로 쫙 여기까지 해서 옆구리 여기까지가 간이 살짝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간 우엽과 자엽과 있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꼭 눌러보면 소리가 나면 위치를 잘 짚어야 돼요. 그러면 12지장 아니면 쓸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자, 역할. 적혈구는 활동을 하고 약 100에서 120일 정도 되면 죽게 된다. 이때 질화해서 죽은 적혈구를 파괴하며 색소 빌리루빈이 생성되며 간에서 빌리루빈을 주 원료로 하여 하루에 약 600에서 800ml의 담즙을 만든다. 담은 피를 깨끗하게 하고 청혈작용, 담즙은 장에서 지방을 유화시킨다. 유화작용. 지방이 소화를 흡수될 때까지 장에 남아있다가 장을 통해서 재흡수가 되는 담즙과 담즙 산엽은 혈액의 흐름을 타고 간으로 간다. 청혈작용이 뭔지 아시죠? 피를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피는 어떻게 한다? 막 읽었죠? 뭐 한다? 담즙을 만드는 재료로 쓴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안 먹은 사람은 담즙이 항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야채를 먹은 사람들은 담즙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소량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고기를 제외하면 그러면 거의 담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패가 아니지. 버려지는 피는 어디로 나올까요? 소변으로 다 밖으로 배출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담, 쓸개, 주요병증, 수족저림, 쥐가잘남, 유방의 멍울. 네. 수족저림 잠깐만요. 수족저림 손끝이 지지지지지지 발끝이 지지지 혹시 그런 분 계시나 여기? 네. 잘 들으세요. 그럼 이제 예, 계속. 유방멍울, 담결석, 지방간, 만성피로, 내성마비, 입이 쓰다, 두려움, 측면 상실질환, 발목 염좌, 고관절통. 네. 발목 염좌란 말은 이제 발목을 자주 삔다는 얘기예요. 쓸개가 안 좋으면. 그리고 이제 쓸개 저도 지금 쓸개에 결석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2개가 있어가지고 매번 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담 쓸개에 이 결석 생기는 거는 쓸개를 떼내버리는 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대요. 저보고 쓸개를 떼자고 의사가 자꾸 꼬시는데 제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진짜예요. 그냥 살다 죽지 뭐 그걸 띱니까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터지면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고통스러우면 잠깐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커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 지금 한 15년을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있어도 소리가 좀 자, 이제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 장군지간. 네, 장군지간이에요. 네, 오케이. 오행은 목이고 육기는 걸음임. 간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 예, 자, 이게 간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12장기 중에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암이나 또 쓸개, 담암을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담낭암. 담낭, 거기, 그쪽으로 암이 있으면, 밤 11시, 12시, 1시, 3시, 요 사이에, 이제 좀 사망할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이 간 다음에 생명이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읽어주세요. 위치 횡격막 아래 오른쪽 우상사부 늑골 5번째 늑골 경계부까지 내려와 있다. 무게 약 1200에서 1500g 이며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이다. 구조 왼쪽 좌엽과 오른쪽 우엽이 좌엽보다 5배 정도 크다. 앞쪽 표면은 반구형으로 매끈하며 좌엽과 우엽 사이에는 횡격막과 연결된 겸상인데 매달린 듯 있고 겸상인데 끝부분에 위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장기의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 간은 이게 절개를 해도 다시 자라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알아요. 간은 이렇게 절개를 해도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간 이식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식을 간을 떼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고 나면 그 나머지 떼냈던 자리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간이 재생을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며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렇게
이렇게 우리 신체 몸은 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보시다시피. 특히 간이 중요한 거는 해독작용. 여러분이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음식은 간이 생각할 때, 그냥 간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다 독입니다. 다 독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한의학 개념이에요. 다 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이 얼마나 센 독이냐, 아니면 약한 독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은 우리 몸에 들어간 모든 음식물에 대해 다 해독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육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해독작용 하려니까. 그죠? 자, 보겠습니다. 네, 간 역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2,500억 개 정도의 간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대략 500개 정도의 화학 공정을 단시간 내에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간 기능 7가지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물질과 용량소를 가공 및 저장. 두 번째, 단백질을 합성. 세 번째, 당 대사 조절 및 에너지 공급. 네 번째, 약물이나 유해, 독소, 해독. 다섯 번째, 담즙 생성. 여섯 번째, 호르몬의 균형 유지. 일곱 번째, 몸의 모든 면역 기능 향상.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도 7번째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좋아지게 하려면 당연히 음식물을 편한 음식, 즉 간이 해독하고 간이 소화하고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연약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방법으로 음식물을 설치하면 간이 힘이 안 들겠죠. 아까 간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인데 저는 이제 사고로 주원인이 저건 사고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백내장이나 그다음에 녹내장이나 그런 간의 그런 질환들이 오신 분들은 아니요, 간이 안 돼요. 눈의 질환이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간이 안 좋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안마를 배우는데 성질이 차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내가 배우면서 정말 그러니까 다 독특해. 내가 시각장애인 같이 이제 제가 2년 동안 이제 그 안마 교육을 받는데 33명이 한 반이 16명인데 16명이 이제 짝꿍 나눠가지고 지압하거나 막 침 놓고 이렇게 실습을 하면 옆에서 그냥 막 짜증나는 소리가 엄청 들려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 눈이 안 좋으니까 참 간이 지랄 맞아가지고 전부 성질머리가 더럽다고. 그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그 뭔 뜻인지 처음에 뭔 뜻인지 몰랐는데 쭉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이 2년 동안 이제 쭉 과정을 배우면서 간이 안 좋으니까 눈이 나쁘구나. 결국 간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짜증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이해를 하게 되죠. 어쨌든 여담이고요. 가겠습니다. 간의 주요 병증. 두정통, 편두통, 눈, 원시, 자궁염, 야맹증, 지방간, 잦은 하품, 발기부전, 신물구토, 두드러기, 녹내장. 두드러기도. 원래 두드러기가 피부에 나는 거잖아요. 근데 간이 왜 두드러기 날까요? 가려움증. 해독을 못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간에서 해독을 해가지고 싹 빼내야 되는데 이 해독을 미처 못하니까 이게 어디를 뿜냐면 이 근육 피부를 뿜어내는 거야 얘가. 몸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독소가 여러분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내 몸은 살기 위하여 이거 팍 몸을 밖으로 피부를 뿜어냅니다. 뿜어내서 나오는 증상이 가려움증이야. 그럼 막 긁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자리 동전마르게 팍팍팍팍 불켜지죠. 이게 저 심해지면 뭐가 돼요? 아토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하면. 그러니까 두드러지 관리 잘해야 되겠죠. 두드러지 아토피는 좀 다른 양방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합니다. 증상은 다를 수 있는데 치료법은 똑같아요. 아토피나 두드러기나 치료법. 왜냐하면 두드러기도 열 납니다. 아토피도 열 나고 같아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열을 내리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속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근육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젖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소변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못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몸으로 쫙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려움 이렇게 막 긁을 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채를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야채도 내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야채가 좋은지를 해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생각을 해서
그럼 그 중에 평소에 먹지 않았던 것을 잘 살펴봐서 그걸 좋으시고 다음 한 번 또 드셔보시고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음식 드시지 말아야 돼. 그건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16의 한계적 술을 애니메이션 잘 1. 드시는 분과 술 못 마시는 분의 차이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더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분 같으면 술이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알코올이 1차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한 안면 홍조 현상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나고 또 있다 하더라도 빨리 없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알코올은 체내에 들어가면 20%는 이 점막에서, 나머지 80%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흡수된 알코올은 혈관에 따라 간으로 이동하는데 체내 알코올의 약 90%가 간에서 처리된다. 간은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을 분해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해낸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간에서 분비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 ALDH다. 그런데 이 ALDH가 선천적으로 잘 분비되지 않는 경우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오래 머물며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흔히 혈관에 확장되어 얼굴과 전신이 붉어지거나 두통, 가슴 두근거림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뇌에 있는 그 뇌신경세포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간에서 간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지방간, 간염, 간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혈관의 그 탄력성을 떨어뜨려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실제로 조금만 섭취해도 체내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음주량이 소량만 늘어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라이드 16의 한계적 애니메이션 1.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이제 이 장이 좀 무력해가지고 사고로 이렇게 다치고 난 뒤부터 제가 이 설사를 자주 해요. 그래서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유산균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고서 그 장이 좋은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걸리에다가 꿀을 타서 먹으면 장이 설사 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사람한테 막걸리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약으로 좀 먹으면 안 될까? 빨리 내거나 이게 절실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람한테 막걸리를 하나 사다가 그것도 생막걸리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다가 이제 200ml 컵에 하고 반 컵 정도 100ml 정도 되나 조그만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꿀을 한 숟갈 타서 이제 먹었어요. 이틀을 먹고 났는데 먹었는데 이게 별로 속이 더 안 편한 거야. 먹고 났더니 그래서 내가 주사람한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제꼈습니다. 막걸리로 이제 빵도 만들고 보리빵도 만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막걸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한 2번 먹고 지금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알코올을 그닥지 그렇게 좋은 점도 혹시 있을 수 있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로 알코올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분해 능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죠. 그죠? 분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말술이라 그러잖아요. 말술로 먹어도 괜찮은데 저 같은 사람은 시각장애인 되기 전에도 술을 먹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술을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재림교회 다닌 것은 정말 축복인 거죠. 성경에 보면 또 그에 대한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네. 탐욕의 결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잘 아시겠죠? 말씀이 직접 나와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이게 또 음식도 탐욕이라네요. 오늘 교과 공부 혹시 잘 연구하셨죠? 오늘 또 교과 공부의 핵심이 뭐예요? 교과 공부 안 하셨나 봐요. 탐욕이잖아요. 그죠? 아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신할산 외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숨기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혼난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 몸도 술을 먹게 되면 우리 몸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읽지 마세요. 히브리인들은 내가 잘 설명할게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인 거죠. 옛날에. 그때 이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었다 그래요. 이 예언신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발췌해온 거예요. 두 끼를 먹었고 아침보다는 점심을 잘 먹었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의학 개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침은 뭐예요? 아침은 정승같이, 점심은 왕같이, 저녁은 거지같이. 이게 한의학 개념이야. 근데 참 우리 조상들은 너무 왜 알았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두 끼 먹었는데 아침보다 점심을 뭐 했다? 아주 잘 먹었다.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부터 저녁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녁을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먹는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밤에 시도 때도 없이 밤에 치킨 시켜다가 막 집에서 먹죠. 우리는 안 먹지만 그죠? 이건 제가 서울서 살아봐서 알아. 1시고 2시고 없어. 따따따따따 여기요. 그러고 되겠냐? 그러면 와가지고 그 통닭 탁 시켜가지고 먹고 뭐 통닭만 먹겠습니까? 뭐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다 또 소주 한잔 개지고 그러니까 그 몸이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밤에 그렇게 로마 군인들 특히 유대인들 제사장들 간부들은 국가의 그 유정자들은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로마들은 그 로마의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서 밤에 술 먹고 같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전쟁이 망가져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33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도 그것도 몰라보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좀 배가 약간 한 숟갈 더 먹고 싶을 때 딱 끝나는 거. 그렇게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자, 네, 읽어주세요. 어디 가버렸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다 해보신 것, 모태 신앙들은 안 해보실 건데, 저는 해봤어요. 술도 먹어보고. 제가 30살에 재림교회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 받기 전에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중지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 근데 그닥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저희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재림교회 왔기 때문에 음식 끊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남보다 특별히 제가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간 때에 족하니까 이제 뭐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잘 먹고 좀 잘 좀 살아라. 이 뜻이죠, 그죠? 네, 내가 너에게 준 기별들을 잘 섭렵해서 잘 살아라. 그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성령은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심.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은 자아가 끼어들지 않을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육식을 하거나, 제가 육식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육식 고기 먹은 사람이면 성질이 급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그 기별들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별을 받은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그 실천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먹고 사니까 참 사람들이 온순하고 좋구나. 그런 걸 좀 누워 계세요. 그걸 생활 전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 또 한 교회에 다니는 우리 동료 같은 교인들 신자들이 보고 저분이 옛날에는 성격이 참 격하겠는데 여기 고기 끊었다더니 정말 온순해졌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고기를 끊는다고 온순해지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어쩌면 그가 고기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맑아지고 또 하나님과 충분히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차분해지고 또 온화해지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법을 품성을 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강의는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촬영은.